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넷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여수시가 내년 5월부터 8월까지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여수특별전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 14일 시장실에서 국립광주박물관과 여수흥국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권오봉 여수시장과 이수미 국립광주박물관장, 명선 흥국사 주지는 여수특별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상호 협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협약서는 여수특별전 전시의 성공 개최와 흥국사 불교문화재 조사, 유물 대여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세 개 기관은 전시 기획과 진행, 현지 조사, 유물 대여, 그리고 운송과 도록 발간, 전시 홍보 등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12일 순천에서 유학 중인 미얀마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최근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고국의 가족들과 단절된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와 순천대학교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순천대에 재학 중인 미얀마 유학생 22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데 이어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화의 지지를 담은 위안과 응원의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3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의혹을 높이고 국제교류의 핵심 가교 역할을 할 인재 양성을 위해 국제교류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2일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백인 시민추진위원회 온라인 발대식을 열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개항 100주년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여수시청 3층 회의실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한 발대식에서 권오봉 여수시장은 남녀 대표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여수개항 100년 새로운 시작을 슬로건으로 참석자 전원이 응원 머플러 퍼포먼스를 펼치며 새로운 여수 100년을 위한 굳은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백인 시민추진위원회는 실행과제 발굴, 100년사 발간, 시민 참여 홍보의 3개 분과로 나눠 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시민 정신을 담아내게 됩니다. 순천시는 순천 팔마비에 보물 제2122호 승격을 기념하기 위한 축하 행사를 지난 13일 순천 부읍성 남문터 광장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허석 순천시장과 김현모 문화재청장, 소병철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만 참석해 소규모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관람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순천시 대표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팔마비 보물 안내판 제막식과 함께 김현모 청장이 허석 시장에게 팔마비 보물 지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전남 지역 재난 대응의 중심 기관인 전남소방본부가 지난 12일 장흥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갖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추 역할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남소방본부 신청사는 16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19년에 옛 장흥 교도소 3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본부동 2층, 소방서동 연면적 5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공사에 나서 지난해 12월 완공했으며 업무는 지난 1월 1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10월부터 시작된 16년의 무한 전남도청 청사 시대를 끝내고 전국 최초로 독립청사를 보유한 소방본부가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올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 최종 심사에서 설립지역을 목포시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은 섬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정책 시행을 위해 설립하는 정부 출연 기관입니다. 한국섬진흥원은 오는 8월 목포 사막도에 50여 명의 조직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의 용역 내용 분석 결과 앞으로 5년 동안 생산 유발 407억 원의 부가가치 274억 원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입지 선정 평가에는 목포시를 비롯해 인천 옹진군과 충남 보령시, 경남 통영시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했습니다. 목포시로 낙점된 것은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해 목포시가 최초로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제안하고 제1회 섬의 날을 개최하는 등 그동안의 추진 노력과 정책들이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호남 고속철도, 서해안 고속도로, 무안공항 등 광역교통망 발달에 따른 높은 접근성과 많은 섬 관련 단체 연구기관과 해양 관련 전문 교육기관에 있어 섬진흥원과의 유기적 연계가 용이할 것이라는 점도 결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섬진흥원의 이사회 구성과 원장 공모, 사무실 조성, 조직 구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나라 섬의 균형 발전과 진흥을 이끄는 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한국섬진흥원 유치는 도민과 섬 주민들의 간절한 의지와 염원으로 이뤄낸 쾌거다며 섬이 해양 영토를 수호하는 전초기지 기능을 하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김종식 목포시장은 한국섬진흥원이 대한민국 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섬진흥원이 전국 섬의 균형 발전과 진흥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14일 오전 시청 영상실에서 인구 28만 붕괴에 따른 여수시 인구 감소 대응 발표를 통해 여수시가 직면한 인구 현 주소와 인구 정책 방향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여수시의 3월 말 인구는 27만 9,844명으로 1998년 삼려 통합 당시 33만이던 인구가 줄어들어 2016년부터는 28만 명대를 유지해 오다가 올해 3월 말 28만이 붕괴됐다며 이 자리에서 인구정책 5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5개 전략은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생활 인프라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순환 청년 정책 추진, 그리고 보육 환경 혁신 등으로 돼 있습니다. 권 시장은 2017년 하반기 이후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 자연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며 오는 2024년까지 소재 중림 만흥지구 등에 12,000여 세대의 친환경 스마트 택지 개발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후된 산단 근로자 사택의 환경 개선과 만흥에서 오천 간 4차선 도로 확장을 통해 산단 근로자의 만흥 지역 유입을 유도하고 교육, 의료, 문화, 예술 분야의 시민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건립하고 전남 권역 재활병원을 올해 착공하는 등 시민 중심 문화 공간을 구축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권 시장은 6청사는 유지하되 분산된 7개 청사를 하나로 통합해 시의 경쟁력과 도시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권 시장은 인구 유출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하고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선순환 청년 정책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출산 장려금 지원 등 보육 환경을 혁신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2023년 COP28 유치,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개최 등을 연계한 한 단계씩 발전을 지향하는 노력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 이 같은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돼 지속 가능한 인구 감소 대응 정책으로 이어질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4일 서울 삼성동 한국 오라클 본사를 방문해 송승면 대표와 오라클 데이터센터 도내 유치 등 협력사업 모색을 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김 지사는 오라클 데이터센터 전남 입지 제안과 데이터센터 연계 디지털 서비스, 그리고 제조 물류 등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협력사업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5일 광양의 한 호텔에서 기업인과 기관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제1기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첫 경제마당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광양지역 기업인 기관 단체장, 도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남도 서울대 교수의 코로나가 바꾼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는 바이러스가 몰고 온 V노믹스라는 주제 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2일 농협중앙회 주관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에 참석해 농협과 전남도와의 상생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전국 동시 발대식은 농협중앙회가 매년 영농철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한 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농업인이 1년 동안 필요로 하는 농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취지로 전국 1,118개 회원농협을 아우르는 행사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2일 도청에서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한 이필수 전 전남도 의사회장과 조생구 전 전남도 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6년간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의사회원의 사회적 기여를 이끌었으며 특히 지난 3월 비수도권 의대 출신으로는 최초로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고흥 도화원 미술관에서는 지난 1일부터 고윤숙 작가의 새로운 탄생, 이질과의 만남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고윤숙 작가는 여러 차례 전시회와 수상 경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서양 화가입니다. 화려한 색감의 독특한 모양으로 아크릴과 크레파스 같은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한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들이 여백을 주는 여유로움 그리고 새로운 생명력을 화폭 속에 담아냈습니다. 네, 도화원 미술관은 전시회를 매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추상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은 이제 그 관람객들에게 어떤 추상 화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이제 고윤숙 작가를 초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시장 가는 것도 두렵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고흥이 또 청정 코로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오시면은 이제 좋은 그림들을 많이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흥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도화원 미술관은
문을 닫았던 학교를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해 지난 20여 년간 개인전과 단체전 등 650여 명의 작가들과 끊임없이 전시회를 열어 예술적 교감을 이어왔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작품 한 점 한 점에서 묻어나오는 삶의 잔잔한 에너지가 마음의 여유와 위안으로 다가와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고 있지만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잘 쓰기 등 안전수칙을 잘 지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겠습니다. 4월의 햇살과 함께 건강한 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